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코인라이트가 그 첫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유다현입니다. 그리고 제 양 옆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그저 빛 같은 존재 신두님과 스펑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뭐 소개를 할 건 없고 다 아실 테니까 오늘 복날입니다 하니까 비트코인에 너무 24시간 얽매이지 마시고 보양식이나 건강식 챙겨 드시고 시장은 우상향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좀 변동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방송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펑키님. 네. 안녕하세요. 비트고수 스펑키. 또 오랜만에 목동 스튜디오까지 힘들게 왔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신두님과 원래부터 이제 신두님이랑은 방송도 같이 많이 해서 너무 편하고 또 이렇게 옆에 미인분까지도 계셔가지고 좀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신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너무 코인 가격이나 이런 거에 좀 하루 종일 얽매이면 안 되지만 저도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 시장 잘 될 전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아무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저희 코인라이트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코인캐스트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저희 코인라이트 함께 외쳐볼게요. 네. 라이트가 좀 이렇게 밝게 비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제스처를 코인라이트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가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네, 좋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코인라이트. 코인라이트. 많이 빨리 사랑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이슈 한 가지를 뽑아서 위클리 하이라이트로 선정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대두된 내용인데 중국에서 리브라 코인에 대한 논평을 갖다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거의 모든 나라, 미국과 우방국조차도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지금 논평을 내놨고 그다음에 청문회까지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일 비유적인 국가가 지금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좋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 위안화 연동 코인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왜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나오고 있느냐, 그다음에 리브라 코인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게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펑키님은 어떤 게 가장 이슈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또 이제 이 업계의 큰 투자가로서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리브라 소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리브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식이 나온 지가 좀 됐고 매주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돈 되는 것을 좀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시장에 거의 많은 투자가들이 갖고 계신 상식에서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대장주인 비트코인보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약간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 주는데 지금 완전 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시장 전체가 너무 지나치게 비트코인에 집중이 돼 있고 알트코인들이 전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속 주목하고 있고 이 페이스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가 그런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추세가 약한 부분 이걸 좀 약간 주요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뽑아주신 위클리 하이라이트가 코인 시세에 어떻게 작용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코린이잖아요. 네, 티 되게 많이 나요. 그런 질문 몇 가지 해드려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고 말씀해주신 알트코인은 뭔지.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다들 들어보셨는데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뭐냐 보통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정말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alternative coin.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 그걸 이제 묶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그렇게 보시면 될것 암호화폐가 같습니다. 딱 두 종류가 아니지 않나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딱 나눠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요? 알트코인의 종류가 이제 수천 개가 있고요. 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 그러니까 아. 비트코인 대장주는 이제 떡하니 이제 홀로 서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넘버원인가요? 아,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어제와 현재 시점에도 시세 변화가 좀 크게 있나요? 뭐 비트코인과 시세 알트코인이? 변화는 사실 어제 그제 좀 많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암호화폐 이런 시장 자체가 기존 증권 시장에서는 막 5%, 10%의 변동성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나다 헤드라인 뉴스를 뜰 만큼 그렇게 큰 이슈인데, 어제 그제 뭐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변동성이 크기로도 유명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시총도 가장 크면서 그런 무거운 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10% 넘게 하루 만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알트코인들은 거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적게 10몇 프로에서 많게는 막 30%대까지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좀 약간 공포 분위기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다현 씨도 그 10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한 6, 70만 원이 된 거예요. 뭐지? 그렇게 약간 화가 나네요. 그런 식으로 정말 큰 하락폭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패닉 상태일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그럼 되네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이유 없어요. 그냥 떨어집니다.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근데 당연히 지금 방금 신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리브라 그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있고, 중국 소식들도 있고, 뭐 미국 금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통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는 방송 통해서 천천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중에서 어디에 사람들이 투자한 게 더 많나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신두님은 많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있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가 많고요. 사실은 해외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하고 좀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증권사를 거쳐서 증권사 직원이 대리 투자도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불안전 자산,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은 알트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많고, 기관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큰 자산에다 투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는 알트코인으로 투자가 좀 많이 쏠려 있고 그런 상황이고, 선택지도 법정화폐하고 비트코인하고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일단은 비트코인 쪽으로는 매수가 비트코인이 올라서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 알트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를 때 비트만 오른 이유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마켓이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암호화폐를 대형으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거래소들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가상계좌가 없다 보니까 신규가 못 들어오고, 중국은 아예 닫혀 있고, 그러니까 법정화폐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 뭐 글로벌한데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 입금이 되는 데도 있지만 거기는 자국민 아니면 또 계좌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계좌를 만들어 왔는데 실패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비트코인,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넣는 시장만 열려 있고, 그 와중에 알트코인이나 이렇게 불안전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투자 심리가 조금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중국과 한국 시장에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참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지금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라고 했던 거는 그냥 우리나라 화폐도 있고 짐바브웨 화폐도 있고 이런 화폐가 나눠져 있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에 지금 자금이 쏠리니까 사람들이 알트 쪽으로 자금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금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쪽으로 흐르게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전과 다르게 수익 구간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손해가 오르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도하고 알트를 사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 알트코인은 다시 오르진 않을까요? 오르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전고점, 최고점에 근처에 다다라면 비트코인으로 이제 내가 본인이 아까 100만 원, 60만 원 됐어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100만 원까지 기다리겠죠? 그쵸, 묻혀두겠죠. 마찬가지야. 비트코인이 지금 옛날에 10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0만 원까지 왔어. 30만 원 남았는데 이걸 팔고 땅 코인을 사겠어요? 아니면 이걸 조금만 더 가면 100만 원 갈 것 같은데 기다리죠. 그렇죠. 그쵸. 지금 심리가 시장에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왔는데 이걸 팔고 딴 걸 사느니 이걸 기다렸다가 이걸로 수익이 난 다음에 또 더 많은 수익을 찾아가는 이런 현상으로 전이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럼 비트코인 시세가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약간 사실 이 부분 이걸 알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예상하기로는 지금 방금 전에 신두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좀 저항 구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10,000불을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3,000불 후반대를 찍고 바로 또 10,000불 아래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게 거의 무슨 홀짝 게임 하듯이 어느 방향을 갈 수 있는지 정말 예상 불가능하게끔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가야만 해요. 가야 되고 가야지만 여러 가지 모든 그 물려 계신 분들이 해방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세상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이런 그런 가능성도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뭐 알트코인들의 피까지 다 빨아가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혼자서 그렇게라도 전고점을 도달하기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정확히 일치하고요. 일단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투자가들이 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줘야만 되는데 아까 이제 다현 씨 말대로 내가 100만 원에서 60만 원 되는데 이거를 100만 원 금방 갈 것 같은데 그치. 팔 이유가 없어지는 이런 심리적 효과도 있어서 그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자유로워지는 자금들이 이동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때 알트코인의 상승 지금도 뭐 상승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2017년처럼 아주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억대로 벌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일반 분들도 고등학생도 심지어 억대를 벌었던 100만 원 갖고 그런 시기가 정말이에요? 예, 전설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학생분들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제 가입 안 됩니다. 학생분들은 이제 가입이 안 예, 돼요?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재가 정해진 거예요, 네, 이제? 지금 그럼 몇 살부터 할 수가 있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미성년, 제가 이제-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막는다 했었는데 결과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럼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는데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이게 호재로 작용한 건가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이렇게 자금이 지금 많이 또 이제 오픈이 되고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투자가들이 어디에다가 투자할까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회로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 쪽 여러 가지 그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도 너무나도 많고 그중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발 비트코인 쪽으로도 좀 들어와 달라고. 예. 신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중국 쪽에 좀 잘 아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스폰키님보다 해외 소식 많이 모르는데 중국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좀 공산주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현 씨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근데 한국 정부가 어느 날 내 돈을 뺏어갈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 그런 세상이면 외국에다 자산을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옮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중국도 본토 자체가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토지를 뺏었고 자기 자본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전시켜서 해외 부동산을 많이 띄웠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토론토, 시드니,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 집값을 많이 상승시킨 게 중국이 주범이에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면 암호화폐는 전 세계로 자금이 흐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자기네 자금을 빠르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이 자산 수단을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중국이 실제로 저 암호화폐를 많이 상승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열린다면 그 자본들이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에 중국 분들이 죄송합니다. 중국 분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선택지가 좀 넓어지면 스펀키님 말대로 희망이로긴 하지만 돈이 들어와서 우리 한번 부자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닌가? 예,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만 했지 암호화폐 시장까지 개방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사실 요즘 뉴스가 좀 약간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 300빌리언 달러, 300조?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기존 전통 시장에 비교하면 이게 뭐 0.0 몇 프로 막 약간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뭐 암호화폐 시장을 통째로 그냥 워런 버핏이 자기 돈으로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처럼 중국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상상 초월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 중국인데 거기 중국 재벌이 그냥 시장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재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게 연관성을 찾기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한다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푼돈 갖다 던져 넣는데도 저 이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크게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끼워 맞추기 식이긴 한데 물론 연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있지만 뭐 단지 요 중국의 이 시장이 열리는 이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100% 해석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지금 수범기님 의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제 코리니가 MC분이 코리니분이라 여러분들하고 감정 대입이 잘 될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한국 시장이 100원짜리 시장이야. 100원짜리 시장에서 태생을 한 10원짜리 코인을 샀는데 자금이 안 들어와. 근데 중국이 1000원짜리 시장이 들어온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가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면 내가 산 10원짜리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완전 바닥 치는 거 아니에요? 왜 바닥을 치고? 바닥 아니에요?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네. 1억짜리 회사인데 1000억짜리 회사가 나를 뭐 한다 도와준다 돈을 자본을 투자해 주겠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좋죠. 네, 본인도 이제 모델이라면서 모델비를 더 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식으로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근데 다른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보면 희망회로 말고라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많아진다는 건 뭐 좋은 거니까. 그럼 중국 시장 때문에 이 시세가 완전히 변동이 크겠네요. 근데 암호화폐는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잡으려면 국가적인 이제 틀 안에서 국가적인 동의한 상황에서 아니면은 지금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 적도 예전에 있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려 있었는데 그 약간 금지령이 내려오면서 좀 엄청난 일이 있었죠. 왜냐면은 중국 자체가 그 나라 성향 자체가 그 자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단위도 가장 큰 화폐가 그 100위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뭐 그게 한 16,000원? 네. 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나라에 그 많은 돈을 보유한 나라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애초에 좀 들고 나가기 힘들게 만들려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모든 게 중앙화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금을 밖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정말 중국에서 미국까지 단 1초 만에 그냥 전송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의 운반 수단으로서 최적화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그게 처음에는 개방돼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2017년 한 9월쯤 될 거예요.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까지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세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뭐 개방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알아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우회 통로를 통해서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SOS가 필요한 코리니들을 위한 코너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다 함께 저희 제스처 아시죠? 알겠습니다. 뭐 라이트 이거요? 네, 무조건 저희 제스처는 이겁니다.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하는 거죠. 계약서하고 틀린데. 자, 하나, 둘, 셋. 코리니를 부탁해. 부탁해 같이 해주셔야죠. 아, 몰랐어요. 부탁해. 하나, 둘, 셋. 코리니를 부탁해. 네, 코리니를 부탁해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과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서 신두님과 스펑키님이 직접 조언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아래 이메일 주소가 여기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본인 이메일 주소인가요? 제 이메일 아유, 주소는 근데 아니에요? 아, 저희 코인라이트 이메일 주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 오늘 첫 방이라서 근데 아직 사연이 온 게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유명하신 신두님과 스펑키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지인이 직접 사연을 줬습니다. 아 예. 읽어 네, 괜찮을까요? 네. 자, 매 띵띵띵. 이거 손절해야 할까요? 지금 사서 가지고 있은 지 1개월이 되어 갑니다. 업 띵띵 워너마켓에 상장된다는 소문을 듣고 프로젝트도 좋아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3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고민되나 봐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이제 저나 신두님이나 하루에 한 뭐 수백 수천 번씩 아, 받는 진짜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아니 팔아야 되냐 갖고 있어야 되냐 미래 가능성은 제발 있는 겁니까?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가자면은 사실 끝도 없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 좀 약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팩폭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여기서도 많이 해드린다면은 일단은 이분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매 띵띵띵 손절해야 될까요? 이거 좋은 거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그러니까 사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호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호재가 있을 것 같은지 그 호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조사를 했어야지. 왜 산 다음에 떨어지면서 그 불안해하면서 약간 그러십니까? 그리고 샀을 때 산 다음에도 호재가 호재 뉴스 이런 상장 소식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취소가 돼서 하락을 많이 한다.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다음에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하세요. 잘 될 시나리오만 생각해서.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투자라는 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손실을 입고 극소수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약간 그런 시장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그 펀더멘털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는 것 자체가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그 기부초적인 공부도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요 매 땡땡땡이 뭔지 알더라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손절해야 할지 갖고 있어야 할지 결국은 같은 실수를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와 기본기를 키우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지금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고통을 바탕으로 이 업계에 대해서 좀 공부와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좀 구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팩폭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제 개인 질문인데 그러면 네. 기초 지식을 쌓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정말 세상에 구글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존재해요. 오.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검색 좀 하면서 그러니까 신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 저희에게 하루에 막 수백 수천 번씩 물어보는 거 저희도 몰라요. 그럼 저희도 구글하고 조사하고 네이버 치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답변을 찾아가지고 저희도 지식을 채워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가락 몇 번 두들기는 것까지 귀찮아하시면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유튜버에서 이제 신도님이랑 스펑키님 방송을 많이 보면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코인 방송 보지 말고 경제 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매땡땡 코인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예. 그 코인이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100만 원인데 60만 원이 됐어요. 네. 내가 오늘 60만 원에 팔았어요. 네. 몇 달 있다가 120만 원이 됐어요. 예,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120만 원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저 몰랐으니까 팔았겠죠? 그쵸. 네, 똑같습니다. 매땡땡 코인도 지금 내가
지금 팔면 손해를 본 거고요. 만약에 이게 펀더멘탈이 좋고 발전할 수 있는 코인이라면 1년 후에 얼마 정도 갔을 때 그때 팔았을 때 과연 이 투자라는 건 뭐냐면 누구도 성공 실패를 투자를 했네 잘했네로 얘기할 수 없어. 단 기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를 사갖고 20원 됐을 때 파신 분은 80원이 손해 났으니까 실패자죠. 근데 그 사람은 20원을 찾고 200원에 갖다 팔았어요. 그럼 그 종목의 투자는 성공을 한 건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 왜 나쁜 좋은 종목? 종목이잖아요. 나쁜지 좋은지 얘기할 수 없죠. 20원에 판 사람 손해를 받고 200원에 판 사람 이득을 받고 다 뭐예요? 매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랐을 뿐이지 그 종목은 그대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이 기초 지식을 기르고 그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고 투자를 했다면 홀딩을 하는 거고 누구한테 만약에 듣고서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아까 이제 스펀키님 말대로 좀 욕을 먹어야 되죠. 그거는.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구글, 유튜브가 구글과 아주 좋은 예, 네이버와 검색창이 유튜브와 있습니다. 뭐 야후도 쓰나 아직도 아무튼 그런데 그런 써보시면서 검색부터 네, 해서. 아주 다양한 기사들도 검색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광고 홍보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궁금해서 정말 많은 게시판들에 분석 자료도 많이 올리는 분들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도 정보를 많이 구할 수가 있고 웬만하면은 사실 그냥 코인 재단에 연락해서 좀 어떻게 되는 거냐, 너네 진짜 제대로 되는 거냐 하면 너무 궁금하면 사무실에 찾아가면 돼요. 이놈들이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보면은 뭐 할 말 없거든요, 사실. 정말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끝도 없이 많은데 그냥 본인의 엉덩이가 무겁거나 약간 게으르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은 그냥 나태하게 가만히 있다 그냥 손실을 본 경우가 많죠. 그럼 신두님은 사전 조사나 아니면 기초 지식을 쌓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지금 똑같습니다. 잘 모르면 정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업체를 찾아가서 우와. 예, 미팅을 요청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투자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민감하니까 좀 떨어졌다고 해서 항의가 너무 많이 오니까 대표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웬만하면 연락을 먼저 취하거나 찾아가진 않는데 정말 심각한 안 좋은 뉴스들이 전해진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갖고 정말로 뭐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나중에는 좋은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적격 판단을 내려주는 거고 근데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직원들이 10명이랬는데 2명밖에 없다 그리고 누워있다 뭐 이러면 일단은 이상하다 예,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잠겨 있어요 예, 잘 안 열어준다 이러면 일단 위험하다고 그걸 이제 위험한 사인을 내는 거죠. 어머, 직접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 봐요. 옛날에는 찾아가면 안 만나줬지만 지금은 이제 안 만나주면 오히려 어깨에서 예, 욕을 먹죠. 아, 진짜요? 예, 이렇게 왜냐면 가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네가 피해를 보니까 만나는 줍니다. 예. 직접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스펀키님? 네, 저는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갔어요. 막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 왜냐면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뭐 한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좀 연결시켜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유럽도 다 가고 뭐 미국도 많이 가고 뭐 동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큰 투자를 좀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송금을 하기 직전에 좀 많은 조사를 하면서 사무실 방문도 하면서 거의 구석구석 그렇게 좀 약간 훑어보고 끝까지 좀 약간 그 사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좀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갔을 때 부풀려져 있던 경우도 있었나요, 그러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못 오게 하려고 하죠.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근데 이제 자신 있는 애들은 막 본인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진짜 딱 다 잘 해놓고 왜냐면 자랑스러우니까 본인들의 인프라를 잘 구축해놔서 자세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행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 제외하고도 이제 사례금으로 이제 코인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전자금융지갑이었나? 네. 무슨 월렛이었는데 거기에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코인을 돈으로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1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도 이제 정말 안타깝지만 네이버라는 게 있고요. 구글이라는 게 있고요. 검색 한 2번만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면 광고밖에 안 떠요. 음. 맞죠? 광고밖에 안 뜨는 코인은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죠. 어머, 예, 어머.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좀 유명한 분 리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는 그건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을 해봤고 했던 내용인데 광고만 올라 있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쯤에 이런 모델분들이 행사비를 해외까지 나가서 코인으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는데 그분들 코인으로 받았으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 일당이 그 코인이 상장해갖고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혹해갖고 몇 천만 원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예, 그분 그렇게도 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행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행사만 하는 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현금으로 수령을 받으시고 예, 이게 그렇게 하는 행사를 가면 정말 비트코인이 약간 화려하게 다 치장을 해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100만 원을 넣으면 이게 1000만 원이 될 것 같고 정말 큰 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식이랑 뭐가 틀리지? 투자 약간 너무 거품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뭐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그런 베이직한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는 그 상품과 무관하게 다 같은 어떻게 보면은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그런 증권 시장이라든지 기존 전통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다른 이유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나머지 그 전통 시장보다 얼마나 빠른가 봤는데 거의 6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한 번의 사이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한 6년에서 10년 걸리는 게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그게 1년 만에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원리는 똑같은데 그냥 가속이 붙은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24시간 계속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겁나서 그거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사람들이 보통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왜냐면 그 변동성이 네. 위아래로 거의 다 상한가, 하한가도 없거든요. 아. 막 하루에 99%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00원까지 하루 만에 떨어진 것도 저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 없고 쉬지 않는 시장이고 가속이 붙어 있고 막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일반인으로서는 이런 변동성 큰 빠른 시장이 뇌 속에서 이게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받아들여요. 정말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동시에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내심과 여러 가지 그 감정들도 자극이 되고 그냥 속히 말해 그냥 마탱이가 가요, 사람들이. 마탱이가 가나요? 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본인의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못 기다리고 못 참고 멘탈이 나가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면 투자해놓고 넣어놓고 그냥 한 달 정도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벌써 잘못됐다니까. 아, 그래요? 누가 한 달인지 2달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가만히 그냥 있고 때가 오면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두면 안 돼요, 기간을. 그러면은 뭐 그게 공식화처럼 100만 원인데 한 달만 참으면 200만 원 된다더라. 이거에 속아서 했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욕심 없어요. 100만 원 넣고 10만 원만 올라도 감사합니다. 아,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예. 그랬다가 다. 네, 그래서 또 투자가들의 또 암호화폐 특징이 뭐냐면 100만 원 넣었는데 네. 그게 5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00만 원 원금만 모으면 나는 다시는 욕심 안 부리고 다른 소원이 없다. 근데 100만 원이 되잖아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110만 원이 되잖아요. 더 오를 것 같은데 너도 바뀌어요. 그때 빼야 되는데. 네, 그러다가 또 간다. 그래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뺄 걸 하면서 다음번에는 그 가격일 때 빼야지. 또 더 내려. 다음번에는 그 가격이 되면 빼야지. 그러다가 이제 원금 이하로 또 내려서 또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금일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영원한 정말 악순환의 패턴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도박 아닌가요?
전 너무 무서운데 얘기만 들어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좀 무서워요. 약간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 없이 이 시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100% 도박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사실. 왜냐면은 위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뭐 홀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보면 장착을 하고 그 프로젝트 관련된 좀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그 좀 장기적인 가능성 그런 비전들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약간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멘탈은 본인의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채워가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진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돈 벌 거다 이런 얘기 맞나요? 아 그럼 누가 돈을 그냥 주나요? 그렇죠. 돈 벌기 힘들죠.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 버는 거 힘들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심리가 뭐냐면 본인이 한 달에 열심히 일해갖고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노력도 없이 그 이상의 돈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뿐 아니라 자산 시장엔.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버는 돈으로 만족을 하지. 여기서 노력했던 만큼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노력 없이 내가 한 달에 벌던 월급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왜 여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없이 앉아있으면 돈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만큼 24시간 앞에 앉아 있으면 노동인데요. 24시간 앞에 앉아있을 만큼 급박한 투자를 한 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고 투자에서 실패를 볼 확률이 높아진 거죠, 사실은. 그럼 제 생각에는 신두님이랑 스펀키님은 좀 예측을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 아니 아닌가요? 욕을 많이 먹어서 이 자리까지 온 아하. 거예요. 네. 저는 욕을 욕을 많이 먹어서 유명해져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예측을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왜 욕 먹으셨어요? 예측을 못했으니까. 많이 버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을 때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투자의 기본인 거지. 얼마나 많이 딴다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벌었을 때 그거에 번 거보다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나가는 거냐. 이게 이제 전문 투자가로서 갖춰야 될 덕목인 거지. 버는 게 중요한 게 리스크 감소에 더 중점을 두는 거죠, 투자를 할 때. 뭔가 예측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오는 그 성취감도 엄청 클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사실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만큼 좋은 기분이 없죠, 사실은. 뭐 그 액수와 상관없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 것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방금 전에 근데 신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흐름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타게 되면 그 시장의 파동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암호화폐 시장 그 어떻게 보면 거품 구간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수익을 냈어요. 정말 동네 아주머니, 할머님들,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부터 해서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아무도 것도 모르시는 분들 모두가 돈을 번 게 2017년도에 있었던 그 불장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돈은 벌 때가 되면 다 벌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본인이 이제 벌어둔 것을 얼마나 지킬 줄 아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한번 겪어봐야지 알고 동시에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며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많이 겪어보신 느낌이에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작년에. 지금은 힘들지 않으시죠? 지금은 다시 또 상승장이니까 많이 좋아졌죠. 신두님도 상승장입니까? 똑같죠. 예. 이거는 사이클이 똑같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과 한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 피해도 많이 나오는 게 나만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거에 또 안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요? 어차피 같이 죽었다. 예. 같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스폰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조사, 그다음에 공부. 사전조사가 공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좀 이게 투자다 보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이번 인생 이거 한 번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런 사례도 많이 들으실 많죠. 것 같고 네. 사연도 많이 받아보실 것 네. 같은데 유튜버에서 혹시 그런 내용도 다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워낙에 많죠. 워낙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질문이 그건데 사실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크게 오를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원짜리가 20원을 갔을 때 판 사람하고 100원짜리가 20원 갔지만 결국엔 120원, 130원까지 올라갔어. 판 사람하고 누가 이기느냐? 자, 누가 이긴 거야, 그러면? 120원.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한 방을 위해서 돈을 빌린 돈이 20원에서 120원 갈 때까지 그 빌려준 사람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그렇죠. 근데 내 돈이었을 때 기다리죠. 기다릴 수 있죠. 그게 문제예요. 내가 못 기다리는 돈을 내가 융통해서 썼으면 그만한 책임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20원대 안 팔고 120원에 팔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있는데 아까처럼 인생 한 방 뭐야?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의 상환 기간은 금융권에서 정해줘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럼 나는 이게 120원, 130원 갈 거라고 보지만 20원대 팔아야 되는 악순환이 나와버리면 거기서 이제 한강 정모가 시작되는 거죠. 뭔가 무섭네요. 뭔가 무섭고 약간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투자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펀키님은 유튜버 하실 때 이런 큰 사연이나 좀 변동 시세폭이 크게 올라서 그 피해를 입으신 사연 같은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피해 많이 입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자에 이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본 지식이 또 포함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전 세계 어느 업계를 가든 간에 스타트업은요 거의 다 망하거든요. 90% 이상이 그냥 망하는 게 모든 스타트업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납득을 못하는 거 실패에 대한. 왜냐면 코인이 나와서 비전은 있지만 원래 전 세계 모든 사업가들 그런 스타트업들 다 비전은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너무 이게 미래 기술일 수도 있고 너무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인들이 사실은 다 스캠과 사기는 아니에요. 단지 또 다른 망한 스타트업이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같이 코인 또 블록체인 시장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하루하루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개 중 9개는 당연히 원래 망할 운명인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 투자했다가 잘못됐을 때 이제 그걸 납득을 못하면서 사기꾼 취급하고 약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해서 투자할 때 잘못돼도 원래 그런 거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납득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다현 씨가 이제 암호화폐를 지금 처음 접하는데 돈이라는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돈이다,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아주 간단하게 친구들이 홈쇼핑을 연대 그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는 정말 성공시킬 것 같은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얘는 애가 허영심만 있어하고 성공 못 시킬 것 같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이것도 코인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 너무 좋은 얘기는 스타트업일 뿐이에요. 거기다 코인을 붙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코인을 만든 거야. 근데 A, B 중에 본인은 친구니까 잘 알죠. 어떤 애가 성공시킬지 알겠지. 그쵸. 거기에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넣죠. 그건 투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투기라고 생각해요. 투자죠. 실패도. 그렇죠. 왜 그 친구 성격을 아니까. 암호화폐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코인은 그 기업에다 투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내가 잘 아는 지인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해낼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코인을 만든다 그래. 그럼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얘는 뭐 뒤에 얘기도 안 좋고 내가 보니까 맨 비싼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거랑 같이 코인으로 보기는 처음에는 코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잘 모르겠을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회사한테 내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고르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죠. 근데 이거 거의 확률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운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산 투자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투자가들 워렌 버핏을 시작으로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헤지 펀드들, 펀드들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대하게는 포장되지만 투자를 그렇게 한 10군데 하면 한 7, 8군데는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원래. 그리고 그 대신 그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끝도 없이 투자하죠. 왜냐면 보석을 만나게 된다면은 투자 금액이 10,0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불려지고 모든 것을 메꿔버리고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 두 분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잘 고민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제 지인분도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두님과 스펑키님의 조언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밑에 그 메일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이 메일 주소로 사연과 질문하실 게 있다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나오고 있죠, 사연. 사연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순서는 오늘 방송에서 다룬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짧게 정리하는 코인라이트 위클리 코너인데요. 신두님께서 먼저 첫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지금 리커창 총리가 나왔고 2021년까지 금융 개방을 한다는 걸 2020년으로 땡겨주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는 뉘앙스로 갔거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암호화폐가 지금 금융으로 생각을 하는지 산업으로 생각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럼 금융으로 생각하면 리커창 총리가 암호화폐를 열어야 되는 거고 산업이라고 분류한다면 안 열어도 되나요? 그죠? 금융을 연다 그랬으니까 산업은 금융이 아니죠. 금융 지금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뭘로 보고 있냐죠.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본다는 건 금융 서비스보다는 아무래도 산업으로 블록체인 산업으로 분류하려고. 중국이 최근에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되 코인은 육성하지 않겠다는 지금 스탠스로 갔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 산업으로 영향으로 만약 중국이 범주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마존이나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우버가 미국에서 중국을 들었다가 쫓겨났어요. 자국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자국 산업을 중국 안에서 키우거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 시장은 안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안 열리더라도 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중국 내에서 따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 금융화폐 그 금융시장 개방 예정 소식이 있긴 있지 않나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네네. 암호화폐에 대한 개방 소식이 아니라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거지 전 세계하고 연동한다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저희 스펑키님께서. 비트코인 그 알트코인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뭐 지금 앞으로도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알트코인들은 계속 하락하면서 좀 약간 저희 국내 투자가들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하시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더 좀 안전띠를 메고 좀 버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이 요즘에 하락세로 많이 떨어져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지금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어떻게 보면 좀 미련을 버리고 일단은 좀 없는 돈 치고 가만히 놔뒀다가 비트코인이 정고점 좀 어떻게 보면 한번 좀 뚫은 다음에 근데 이제 분명히 알트장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게 입장입니다. 네. 그 예측을 좀 잘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건데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주시자면. 네, 지금으로서는 주목을 할 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시장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원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모든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좋아질 거니까 결국에는 다 사이클이라는 건 반복을 하거든요. 아무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주요 거래소 상장 소식인데요.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가 코인빗에 7월 3일에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보안 문제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해외 거래소 아이닥스의 16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이슈라고 하네요. 네. 사실 이 코인보다는 지금 이제 곧 제가 알기로는 코인빗 자체가 이제 그 거래소 자체가 지금 2.0 버전으로 굉장히 크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 자체가 코인빗이 기존에는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2.0으로서 이제 기술적인 것도 앞서고 운영적도 앞서면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 코인빗 좀 글로벌 진출과도 좀 여러 가지 연관이 돼 있고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암호화폐에 대해 정말 1도 모르는 코린이었는데 오늘 1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하니까 정말 왜 시세 변동이 생기는지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저희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